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상적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수치적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문제가 남았죠. 네, 두 문제 풀고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타원의 길이의 근사값을 구하라.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에 근사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어, 뭐, 네,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매개화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타원을 어떻게 매개화하냐면 예, 코사인 세타 코마 2 사인 세타로 매개화를 해서 우리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네,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물론 dy dx로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의 길이는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어, 루트 f 프라임 세타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죠. 그리고 얘의 제곱, 얘의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 그걸 제곱하시면 4 코사인 제곱 세타죠. 네,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함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적분이 안 된다고 알려진 함수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거를 타원적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적분이 안 된다는 건 초등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산을 수치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심슨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fx를 정의를 할 텐데 fx를 이걸로 정의를 하는 거죠. 쓰실 때는 mp. 스퀘어 루트, 루트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3 곱하기 코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fx를 정의를 하고 0부터 2파이까지 구간 1000등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값 나옵니다. 실제 값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상당히 비슷하죠. 어디까지 갔나요? 5476까지 갔네요. 뭐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더 구간을 쪼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3번은 어렵지 않게 봤고, 자 이제 문제 4번이죠.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의 성립함을 보이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트래퍼자이드 룰에 의하면 얘를 뭐로 근사한다 그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fx k 마이너스 1 플러스 fx k 델타 x로 우리가 근사한다 그랬는데, 그럼 극한 취하면 같아야겠죠. 근사한다는 것 자체가 구간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비슷해져야 되니까 극한 취하면 같아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앞에서 오차 에러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오차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사실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면 h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겠죠. 같아질 텐데 그게 없더라도 꼭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연속 함수면 이게 다 성립을 해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심슨 공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왜 안 나? 심슨 공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텐데, 네, 이것이 근사값인데 실제로 n을 무한대로 구간을 굉장히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네, 비슷해지니까 아예 이제 극한 취하면 같아져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성립을 해야겠죠. 이게 실제로 왜 그런지를 보여보도록 합시다.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어 그냥 정적분의 정의 활용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사이값 정리에서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사이값 정리에서 for 그냥 여기 쓰자. There exists. 여기서 xk랑 델타 x가 뭔지는 아시죠? 네, 제가 문제에다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k번째 소구간에 우리가 n등 구간 n등분 했을 때 이제 k번째 소구간이 xk-1, xk로 생기는 거고 델타 x는 그 소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거 다 적어드렸으니까. 여튼 사이값 정리하면 우리가 2분의 fxk-1 더하기 fxk는 fxk-1과 fxk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ck가 xk-1과 xk 사이에 존재해서 such that 뭘 만족하냐면 fck는
2분의 fxk 마이너스 1 플러스 fxk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정적분의 정이잖아요. 뭐가 돼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fxk 마이너스 1 플러스 fxk의 델타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의 델타 x가 되는데, 네. 이게 정적분의 정이죠.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얘가 정의에 의하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연속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는 정리에 의해서 네, 이게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죠? 분할을 이렇게 잡고 거기서 우리가 리만 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값을 택하든 그 사이에 어떤 값을 택하든 그리고 어떤 분할을 택하든 관계없이 전부 여기로 수렴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continuous functions are integrable 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Riemann integral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되는 뭐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조금 말을 덜 써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2가 아니라 3이에요. 죄송합니다. 2가 아니라 3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x2k-2랑 x2k-1이랑 x2k랑 다 비슷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간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다 비슷한 값이잖아요. 대충 다 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fx 더하기 4fx 더하기 fx 나누기 3이 2fx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2fx랑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2fx랑 비슷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값 정리를 잘 써가지고 우리가 EFCK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네, 똑같은 건데 뭐 여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쪼개야겠죠. 이쪽에 있는 얘를 쪼개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간이 x2k-1, x2k-2, x2k-1 여기서 하나 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2k-1, x2k에서 또 하나를 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 값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EFX 형태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택한 거 여기서 하나 택한 거 해가지고 더한 형태로 바꾸도록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적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파란색에 있는 걸 쪼개는 거야. 어떻게 쪼갤 수 있죠? 네, 3분의 1로 하자. 3분의 fx 2k-2 더하기 2fx 2k-1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더하기 3분의 2fx 2k-1 더하기 fx 2k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이값 정리해서 얘는 당연히 fx 2k-2랑 fx 2k-1의 평균 사이에 있잖아요. 평균은 아니지만 여튼 사이에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겠죠. 얘랑 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의 내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여튼 그래서 얘는 이제 fck가 되도록 하는 ck가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ftk가 같아지도록 하는 네, 그런 dk가 x2k-1과 x2k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그 뭐랄까요? 문자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서 얘를 이제 얘가 존재한 C2k-1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고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이 두가 같아지도록 하는 C2k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by intermediate value property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적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은 적으세요.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there exists ck가 존재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f2k-1은 3분의 fx2k-2 더하기 2fx 2k-1 괜찮죠? 그리고 fck는 3분의 fx 2fx 2k-1 더하기 fx 2k 이게 성립을 하도록 하는 C2k-CEK가 존재하니까 CK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K는 0 이상의 자연수겠죠. 쓸 때 이렇게 쓰시는 거 여러분 좀 괜찮으신가요? K가
이 Z라고 쓰면 이게 정수란 뜻이거든요. 정수 집합이에요. 정수 집합인데 여기다 0 이상 이렇게 쓰면은 0 이상의 정수의 집합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 원소란 뜻이니까 K가 0 이상의 정수다. 이걸 기호로 이렇게 많이 써요. 어려운 거 아니죠?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정수 집합이고요. 유리수 집합, 실수 집합, 복소수 집합 이 정도는 알고 자연수 집합 네, 이렇게 5개 정도는 우리 기호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N을 쓴 거고 Z를 쓴 거고요. Q, R, C를 쓴 거예요. 각각 앞 글자를 딴 건데 Z는 이제 영어에서 따온 건 아니에요. 독일어인가 아마 거기서 따왔을 거예요. Z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식이 이쪽에 있는 이 식이 이쪽에 있는 식이 then 이게 델타 x가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fc2k의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델타 x는 2n분의 b-a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2n 등분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제가 작성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쓰시면 얘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ck가 아니라 ck예요. 죄송해요. ck. k가 0이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k가 0이면 안 돼요. 양수해야 돼요. 이렇게 고칠게요. 자연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정적분의 연속함수의 적분 가능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 4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치적분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이상적분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상적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넓이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함수를 봅시다. 우리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볼게요. 이런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점 0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넓이를 항상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걸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넓이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고 싶을 때가 우리 이제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 상황에서 있어요. 물리학 시간에는 특히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까지 이 넓이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죠. 그럼 이 파랑색 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1이라고 치면 1부터 어떻게 보면 무한대까지 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를 이렇게 적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인테그랄 1부터 b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즉 1부터 b까지 넓이를 생각한 다음 b가 점점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하면 그게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를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상적분의 전부입니다. 뭐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definition 첫 번째 integral with infinite limit. 그러니까 리밋이 적분 구간이 이렇게 인피니시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원래는 이제 닫힌 구간이잖아요.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이었는데 적분 구간이 이제 무한대를 포함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요. 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improper integral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적분, 뭐 특이적분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는 이제 타입 1이라고 했는데 이 타입 1이라는 표현은 모든 교재에서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그냥 타입 1이냐, 2냐 이런 거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 이상적분 이렇게 부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있을 것이고 또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b까지 fx dx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f는 전부 연속함수라고는 가정하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는 continuous 연속이에요. 어디서 연속이냐면 a부터 무한대까지 가정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경우에만 정의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f가 음의 무한대부터 b까지 연속인 경우만 볼 거고요. 그리고 얘는요,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겠죠. 실수 전체 집합을 제가 r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자, 좋습니다. 이 경우 각각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구하고요. 얘는요, 리미트 a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구하죠. 뭐 b라는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를 뭐 라지 x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b라고 쓴 것뿐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많이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로 정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 안 하고요. 이 1번과 2번이 모두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c까지 fx dx도 적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 이게 지금 아까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넓이라는 게 생길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y는 x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구할 수 있지만 뭐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 넓이가 존재하진 않겠죠. 그냥 무한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쪼개서 봤을 때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겁니다. 얘를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c까지 c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 덧셈으로 이 값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우리 적분의 계산 단원에서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었는데 예를 들어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in x dx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sin x dx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저번에 해드렸어요. 이거 얼마 나오냐면 0 나와요. 0 나오는데 그치만 우리가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sin x dx를 보고 0부터 무한대까지 sin x dx를 보면 각각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얘는 뭐냐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sin x dx잖아요.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이렇게 쓰죠. 그냥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코사인 x에 대해서 0 대입한 것에서 x 대입한 거 빼는 건데 그러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죠. 근데 얘는 어때요? 진동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이게 진동하는 모양이라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얘도 수렴하지 않거든요. 뭐 사실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발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0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얘도 발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발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값도 발산한다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한으로서 정의가 되죠. 지금 이상적분들이 극한으로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상적분 같은 경우는 수렴성, 발산성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다 지우고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면 다 극한으로 지금 정의가 됐잖아요. 네, 극한이 만약에 존재를 하면 그리고 극한이 존재하고 유한해야겠죠. is finite이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여튼 존재하면 우리가 improper integral이 그 이상적분이 수렴한다 이렇게 불러요.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적분은 발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diverges. 괜찮죠? converge, diverge. 이렇게 이상적분이 이제 수렴성, 발산성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타입 1이 있다는 건 타입 2가 있다는 얘기인데 타입 2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체크를 이제 리마크를 좀 해보면
자, 3번 같은 정의를 보시면 지금 이 정의 자체가 사실 이 C에 의존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이 C 값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C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를 만약에 0으로 택했을 때 값도 있을 것이고 1로 택했을 때 값도 있을 텐데 어떤 걸로 택하든 그 값이 그 유일함, 그러니까 그 값이 이제 어떤 걸로 택하든 관계가 없음을 보여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이 막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 C 값에 이 값이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여야 돼요. 적어드릴게요. We have to show that the improper integral 3번 improper integral이 does not depend on the choice of C. C의 값에 C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됩니다. 뭐 보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금방금방 나오는데 음의 무한대부터 C1까지 fx dx 더하기 이제 각각이 전부 수렴 사실 하나라도 수렴하면 나머지 그러니까 C1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걸 보이면 나머지 C2에 대해서도 다 똑같아진다는 걸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C까지 fx dx 그리고 인테그랄 C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게 전부 컨버지 한다고 해봅시다. 괜찮죠? converges. 자, 그럼 우리가 이제 D라는 어떤 값을 이제 택하는 거죠. take D. 실수를 이제 아무거나 택해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D까지 fx d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이제 리미트 B가 A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D까지 fx dx잖아요. 그죠? 근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자, 근데 A부터 C까지 fx dx 같은 경우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C까지 fx dx가 됩니다. 얘는 상수죠. 그래서 이제 C부터 D까지 fx dx로 그대로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D부터 무한대까지 fx dx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D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무한대까지 fx dx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D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D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좀 엄밀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C의 값에 뭘 택하든 0으로 하든 1로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이 넓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어느 한 부분으로 딱 쪼개가지고 왼쪽 부분 넓이랑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 넓이 이걸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택해서 왼쪽 오른쪽을 해가지고 더하든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엄밀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definition 1 살펴봤고 이제 바로 우리 예제 풀 수 있거든요.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x는 0 이상으로 정의된 이 함수의 밑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함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x가 0 이상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계속 가는 거죠. 구하시오 이 얘기인데 그럼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를 적분하라 이 얘기예요.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다시 자, 이 극한의 정의가 뭐냐면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죠. 자, 근데 우리가 얘를 계산할 수 있잖아.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적분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고 b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아래 있는 이 민넓이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써야 되는 줄이 좀 길어져요. 조금 더 쓰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조금 우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적분을 할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바로 적분을 하시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뺀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지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좀 굳이 리미트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 표기를 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한대를 여러분 대입을 한다. 혹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얘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0 플러스 2 해서 2라고 쓰시는 게 깔끔할 거예요. 이렇게 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분의 ln x, x가 1 이상일 때 민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전부 x축 위에 있죠. ln x가 1 이상일 때 양수니까 x축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ln x dx 이걸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적분하셔야 되는데 적분할 때는 치환적분법을 이건 부분 적분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부분 적분법을 쓸 때도 우리 극한을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상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굳이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x제곱분의 1하고 ln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고 얘는 적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분 먼저 해야죠. 마이너스 x분의 1에 ln x 이렇게 쓰시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는 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 그대로 쓰시고 ln x 미분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무한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즉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보면 자, ln x가 훨씬 x보다 느리죠. 그래서 0으로 갑니다. 그리고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0이니까 0이 돼요. 그래서 0 마이너스 0이 되고요. 플러스 자, x분의 1을 x제곱분의 1 적분하신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자,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고 무한대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좋아요. 유제 1-1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네요. 유제 1-1번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냥 할게요. 자, 다음 이상적분이 수렴하는지 판정하고 수렴한다면 그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dx 자 이걸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판정을 해보자 이 얘기인데 그냥 우리 정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음의 무한대부터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0으로 그냥 할게요.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dx도 수렴해야 되고 둘 다 수렴해야 돼.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dx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둘이 더해주면 원하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수렴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x제곱분을 적분하시면 아크탄젠트 x잖아요. 0 대입한 것에서 음의 무한대 대입한 거 빼시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x죠. 그리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아크탄젠트 0은 0이고요. 그 다음 아크탄젠트 x는 어떻게 되나요? 아크탄젠트 x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기억나시죠?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고 마찬가지 아크탄젠트 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수렴하죠. 빼기 0 해가지고 파이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파이가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과정이 좀 귀찮죠. 이렇게 굳이 쪼개서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이 사실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0으로 굳이 잡는 것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셔도 괜찮냐면
여러분이 아크탄젠트 x 이렇게 그냥 바로 쓰는 거죠.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바로 적분을 해서 아크탄젠트 x 이렇게 쓴 다음에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음의 무한대 대입한 거 뺀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돼요. 그 수렴하지 않으면 이 값은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도 수렴해야 되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수렴을 해야 돼요. 아크탄젠트 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수렴하고 아크탄젠트 x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수렴하기 때문에 빼주시면 파이다.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계산은 사실 똑같은데 풀이 과정이 짧죠. 네, 그래서 좀 편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수렴하고 그 값은 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dx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는 실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바로 적분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x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p승 1 마이너스 p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분모에 무슨 수를 적을 때는 이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p가 1일 수도 있잖아요. p가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셔야 됩니다. p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p가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고, p가 1일 때는 x분의 1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n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좀 아래로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무한대를 여러분 대입을 한다고 쳐봐요. 여기다 무한대를 대입을 해요. 그럼 x의 1-p승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는 1-p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p가 1-p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1-p가 0일 순 없어요. 그냥 p가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거일 순 없고, 1-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이 케이스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p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p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경우를 또 나누셔야 돼요. p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p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p가 1보다 크면은 지금 이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x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죠. x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0, 2곱 0에서 1 대입한 거 빼면 되죠. 1 대입하면 1-p분의 1이니까 네, p-1분의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p가 1보다 작으면은 이제 x1-p승 이제 x가 분자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빼는 거라서 여튼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ln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ln 1은 0이니까 무한대에서 0 빼봤자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그 값은 p-1분의 1이고요.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적분이거든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는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합니다. p-1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값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p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발산합니다.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x의 p승분의 1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x의 p승분의 1이 그래프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제 p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점점 x축으로 가까이 가겠죠. 네, 그런 느낌이야. 근데 p가 1일 때까지는 이 넓이가 무한대란 뜻이에요. 근데 p가 1보다 살짝 커지는 그 순간에는 그 넓이가 유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네, 그렇게 어느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3번 볼게요.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4분의 2 d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아크탄젠트 2분의 x죠. 이거 다 공식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납득이 안 되시면 한번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x제곱분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역삼각 함수 시간에 공식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 대입한 것에서 음의 무한대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이제 2 대입하시면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죠.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2분의 x도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근데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아크탄젠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니까 2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주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파이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혹시 이렇게 적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삼각지원법이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크탄젠트 x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기억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시면 x는 이탄젠트 세타라고 치환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x는 이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한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얘를 치환을 하는 건 좋은데 적분 구간이 바뀔 거 아니에요. x가 2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가 문제인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기 위해선 세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관찰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우리 범위를 항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시키고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뜻은 x는 지금 이탄젠트 세타인데, 그러니까 y축에 세로축이 x축이고 이게 세타축이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세타가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고 이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똑같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이 함수가 사실 분모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리만적 분과는 좀 다른 이상적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적 분이고 이건 타입 2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제 2번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건데 정의는 이제 예제 2번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4번 볼게요.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4의 2분의 3승, 그죠? 그리고 분의 x dx, 이걸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를 t라고 치환하고 쉽게 생겼죠? 치환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4를 t라고 치환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ex dx가 dt가 되니까 이렇게 적분하는 피적분 함수가 되게 예쁘게 바뀌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음의 무한대도 여기다가 넣었을 때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은 거니까 0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죠? 무한대 수렴 속도가 발산 속도가 둘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똑같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환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의대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4의 2분의 3승분의 dx, x dx 이렇게 쪼개고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4의 2분의 3승분의 x dx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치환적분을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아시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4를 t라고 치환하면 2x dx가 dt가 되잖아요. 그럼 x dx는 2분의 1 dt니까 2분의 1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가 t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dt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2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가 0일 때는 t가 4죠. 그래서 4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원래는 이제 0부터 b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b제곱 플러스 4가 나올 텐데 어차피 b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무한대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x제곱 플러스 4를 치환을 해주시면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똑같이 나올 텐데 근데 적분 구간이 무한대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만약에 이 극한이 수렴을 한다면 둘이 빼서 0이 나오겠죠. 네. 아까 예측했던 대로 둘이 빼서 0이 나올 거야. 이 극한이 만약에 수렴을 하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를 적분을 하시면 사실 P급수에서 지금 P가 어떤 케이스야? 1보다 큰 케이스라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여튼 그래도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인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대입한 것을 하나 대입한 거 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무한대 대입하면 0 나오잖아요. 그래서 0에서 뭘 빼는 거냐면 2분의 1 곱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우리 교재에서도 다 쪼개서 아마 풀었을 겁니다. 예제 문제가 아니구나. 여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좋아요. 발산 속도가 달라도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조건이 이게 치환이 만약에 되면 그러면은 아마 0이 나오겠죠. 대신에 각각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0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수렴하지 않고 얘도 발산이면 그냥 정의가 안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4번까지 봤고요. 유제 1-2번 볼까요? 다음 이상적분이 수렴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 ln x의 p승분의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냥 이제 적분을 취해 주시면 되는데 죄송해요. 이 문제가 아니죠. 네, 고칠게요. 자, 예제 1-2번. 유제 1-2번입니다. 다시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dx가 0이지만 리미트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dx는 수렴하지 않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제가 적어드린 문제에서는 얘가 발산한다라는 걸 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발산하니까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확인만 해봐라. 아까 얘기했던 sin x랑 되게 비슷한 예시예요. 그걸 이제 연습 문제 넣어드린 건데 해볼게요. 이거 우리 적분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ln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b 대입한 걸 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ln b제곱 플러스 1에서 ln b제곱 플러스 1을 뺀 것을 이제 극한취하는 거니까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취하는 거니까 0을 극한취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수렴해요. 근데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ln b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산합니다. 유제 1-3번 같은 케이스가 아까 sin x에서 봤던 것처럼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예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얘가 전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증명은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하진 않을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 그렇게 그냥 할 필요 없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걸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은 얘 부정적분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고 그냥 빼시면 돼요. 무한대로 갈 때 만약 발산한다. 그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유제 1-3번 보겠습니다. 유제 1-3번이에요. 인테그랄 3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3x제곱 dx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3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고 네. 얘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 대입하면 0 나오고요.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플러스 3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9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이제 이게 1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있죠. 자,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로 근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근사한다고요. 이해가 아시죠? 얘를 얘로 근사한다. 왜냐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를 계산할 수 없어요. 원래 계산이 돼요. 사실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2분의 루트 파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값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2분의 루트 파이가 될 텐데 계산이 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이걸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이제 얘는 적분이 안 되잖아요. 적분이 안 되니까 무한대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뺀다. 이런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얘가 수렴하는지조차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수렴한다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얘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값을 얘로 근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근사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오차의 한계가 어떻게 될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왜 수렴하는지는 좀 이따 비교 판정법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튼 오차의 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얘를 빼버리시면 이게 오차가 되죠. 이게 참값이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 원래 이제 오차라고 하면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게 오차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차예요. 근사값이 뭐예요? 얘로 근사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죠. 그리고 여기서 참값이 뭐냐면 인테그랄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 dx입니다. 이게 오차야. 근데 이거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계산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요 인테그랄 3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양수니까. 근데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2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 더 크죠? 더 커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x제곱이 3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2의 x제곱이라는 건 지수함수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보다는 얘를 적분한 게 더 크니까 당연히 인테그랄 3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3x제곱 dx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좋아요. 물론 함수가 더 커지면 적분값도 더 크거나 같겠죠. 그거의 증명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리미트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임의의 3보다 큰 실수 b에 대해서 인테그랄 3부터 b까지의 마이너스 x제곱 dx가 인테그랄 3부터 b까지의 마이너스 3x제곱 dx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임의의 b에 대해 성립을 하니까 극한치에도 부등호가 성립을 해야죠.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여튼 함수가 더 크니까 극한값도 더 커진다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이게 왜 수렴하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여튼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성립을 해요. 자, 여튼 근데 이제 얘는 우리 아까 계산했죠. 얼마라고 계산을 했냐면 3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오차의 한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로 근사를 하면 이 정도보단 작은 오차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의 몇 승이죠? 이게 2가 한 2.71 정도 되니까 대충 뭐 한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그 정도보다는 좀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오차가 어느 정도 정확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제 1-5번이 아니라 1-4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계속 착각하는 이유가 아까 유제 1-2라고 처음에 적어드렸던 문제가 유제 2번으로 옮겨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ax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x분의 1 dx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적분 가능한데 근데 그냥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냥 바로 적분할게요. 그럼 2분의 1에 a의 ln x제곱 플러스 1로 적분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ln x로 적분이 됩니다. 무한대 대입한 것은 1 대입한 거 빼야죠. 이게 수렴을 하려면 이 함수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이 함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로 끌어내고 a의 ln x제곱 플러스 1 빼기 ln x니까 여러분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된다 이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수렴을 하려면 이 함수가 수렴을 하려면 2분의 1 ln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a승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된다 이거죠. 얘가 수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함수가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차수가 그럼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a승이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는 ln이 연속함수라 그렇죠. 연속함수면 뭐 밖으로 빼고 안으로 집어넣고 이럴 수 있었잖아요. 특히 ln이 역함수가 지수함수가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빼고 넣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죠. a가 물론 실수긴 하지만 여튼 대충 생각을 해보면 얘는 2h하고 얘는 1차잖아. 그러면 이제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2분의 1이 아니면은 수렴 안 하죠. 예,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식은 얘 이제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는 게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a가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x를 안으로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서 할까요?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 x의 a승.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조금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좀 달라지겠죠. a가 양수면은 0이면은 0이어도 괜찮긴 하네요. a가 근데 a가 0이면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제가 좀 착각했어요. 이게 converge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converges to a positive number여야 돼요. 그거를 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필요 충분 조건이 양수로 수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수로 수렴하지 않으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양수 뭐 0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0 이상으로 가겠죠. 왜냐면 위에 있는 수도 양수고 아래 있는 수도 양수니까 극한값은 항상 0 이상이야.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0으로 가버리면 여기 있는 게 0으로 가니까 얘는 발산해 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컨버지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양수로 수렴해야 돼요. 네, 이거 빼먹었네요. 다시. 자, 그러면 a가 이제 양수냐, a가 양수냐, 0이냐, 이제 음수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a가 양수면은 x를 x의 a승의 a분의 1승의 a승 이렇게 쓸 수 있죠. 혹은 사실 그냥 바로 로피탈 정의 쓸게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로피탈 정의 쓸 수 있죠. 왜냐면 a가 양수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래서 로피탈 정의 쓰시면 1분의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a-1승의 2x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것도 잘 안 되네요. 로피탈 정의를 쓸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x를 안으로 집어넣는 걸 할게요. 자, 얘를 a분의 1승, a승 이렇게 쓰고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x의 2 마이너스 a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a분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a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을 하려면 이게 이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분의 1, 2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제 0이거나 또는 음수여야 되죠. 0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a분의 1이 2 이상이어야 되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괜찮죠?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a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아버리면 a가 2분의 1보다 작아버리면 이 값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포지티브 넘버로 안 가고 이제 0으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a가 2분의 1 이하일 때 수렴하는데 a가 이제 2분의 1이어야지만 포지티브 넘버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2h하고 여기가 1차니까 2h가 1차가 되려면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엄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논의를 하게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 a가 0일 때는요. a가 0일 때는 싹 지워버리고
이게 a승이잖아. a가 0일 때는 x분의 1의 극한값을 보는 거잖아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퍼센트 넘버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0으로 가면 안 돼요. a가 0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2분의 1이 나오고, a가 음수일 땐 어떻게 되죠? a가 음수면은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수렴하긴 하는데 0으로 가죠. 네, 그래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만 괜찮다. 수렴하기 위한 a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제 1-5번 했고요.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제 1-4번 했고, 유제 1-4번 했고, 예제 2번 해볼게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더 하셔야겠죠. definition 2. 자, 이번에는 이상적분 타입 2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integrals of function that become infinite at a poin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가 이렇게 yfx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였죠. 혹은 뭐 점 디스컨티뉴티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튼 리만 적분을 가능하려면 이렇게 막 무한대로 가고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식으로 뭔가 유한하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넓이를 봤었는데,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특정한 한 값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이런, 예를 들어 y는 x 즉 x 루트 x분의 1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y는 루트 x분의 1 같은 함수를 보시면 이제 이런 넓이를 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도 뭐 굳이 생각을 하려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이 함수가 가죠.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분의 1이 무한대로 가니까, 네, 그런 어떤 점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이상적분을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at a point에서 infinite이 되도록 하는, 네, 그런 integrals of function within the interval of integration, 적분 구간 내의 한 점에서 infinite로 가는 그런 함수의 적분을 뭐라고 하냐면 improper integral, 이것도 똑같이 이상적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타입 2로 분류를 했어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입 2, 타입 1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표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만 쓰는 표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죠? 이걸 improper integral of type 2 이렇게 부른다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인데,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세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a부터 b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a에서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고 b에서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고 a와 b 어떤 사이에서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꼭 안 가더라도 음의 무한대로 가도 괜찮아요. 사실 뭐 딱히 상관없습니다. 이거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여튼 어떤 특정한 무한대로 간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인테그랄 리미트 c가 a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미트 c가 이거는 b에서 a 플러스라고 적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는 루트 x분의 1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럼 x가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0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1 dx를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그죠? a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1을 본 다음에 그 a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플러스로 보내면 되겠죠? 네, 0보다 큰 쪽에서 보내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f는 편의상 continuous on a부터 b까지, a에서는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a에서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연속이고, 그 다음에 a에서 불연속인 경우, 그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번엔 b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b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c가 b 마이너스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번에 a와 b 어떤 사이에서 뭐 c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fx dx도 존재하고 c부터 b까지 fx dx도 존재해서 두 개 둘 다 수렴해가지고 그걸 더해준 값,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그걸 더해준 값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분의 1 같은 경우 뭐 루트 x분의 1은 좀 그게 제일 깔끔하게 했는데 루트 x분의 1하고 이렇게 앞 루트 x분의 1이 있고 또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도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x가 양수일 때는 루트 x분의 1,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하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넓이라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여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하고 0부터 1까지 fx dx를 해서 둘이 더해준 값으로 얘를 정의하라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괜찮죠? 여기도 뭐 f에 대한 조건을 쓸 수는 있겠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닫힌 구간 A부터 A 이상 B 미만인 그 범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B에선 불연속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A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A, B까지 이렇게 C를 제외한 곳에서 연속인 fx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타입 2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부르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쓰려면 쓰셔도 좋고요. 이런 거 정리할 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리마크를 할까요? 리마크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란 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리만적분 시간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런 표기가 없었죠.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라는 표기를 지금까지 안 썼으니까 이게 이제 기존 거랑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꼭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썼던 표기잖아요. 기존에 썼던 표기니까 연속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뭐 C가 이제 불연속인 케이스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A에서 불연속인 케이스를 보지 않고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을 할지를 사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 가능한 F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well definedness 우리가 항상 정의를 할 때는 잘 정의되어 있는지 우리 수학에서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쓴 표기가 기존에 썼던 표기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기존에서 정의했던 그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we have to show that this equation holds for 기존에 이제 적분 가능한 Riemann integrable function f on AB. A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을 하는지 사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 지금 수준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냥 쉽지 않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쉽지 않을 것도 없긴 한데 뭐 그냥 성립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리만적분 가능한 경우 특히 연속함수면 어차피 부정적분 자체가 연속함수잖아요. 부정적분 자체가 연속함수라 그냥 fb 빼기 이 부정 fx가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쉽게 증명이 돼요. fx가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좌변이 fb 빼기 fa고 우변이 fb 빼기 fc인데 그 c를 a로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c를 a 플러스로 보내는 상황인데 f가 연속이니까 라지 f가 연속이죠. f가 연속함수면 부정적분 취한 것도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돼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제 리만적분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을 하는지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논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냥 여러분이 수학적 그 뭐랄까요 감각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 자 두 번째로 리마크를 할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y는 x분의 1 같은 함수를 지금 우리가 새로 정의했잖아요. 새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y는 루트 x분의 1 같은 함수 이런 함수를 이제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우리가 함수를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적분을 새로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 함수가 이제 리만 적분이 원래부터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 이 범위 내에서 리만 적분 불가능한지,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만약에 가능했으면 우리가 새로 정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니까 새로 정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통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상하다, improper하다라고 부르면서 새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y는 루트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리만 적분 불가능한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리만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적분을 이렇게 구간을 쪼개 적분 구간을 어떻게 쪼개든 상관없어야 되고 어떤 함수값을 택해도 상관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함수값을 택해도 관계없이 그 리만 썸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분할을 아무렇게나 만약에 잡아요. 좀 확대를 해서 분할을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분할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아요.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을 아무렇게나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택하든 간에 이 리만썸이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c라는 값을 내가 굉장히 0과 가까운 값으로 택해버리면, 그죠? 굉장히 이 c를 0과 가까운 값으로 택해버리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네. 혹은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리만적분이 정의가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0에서 그냥 0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예, 사실은 리만적분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예, 0에선 0이라고 정의된 그런 y는 루트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봅시다. 그러면은 c를 굉장히 0과 가까운 수로 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점에서 내가 한없이 원하는 만큼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리만썸을 계산을 했을 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그 함수 값으로 택해서 하는데 그 세로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원하는 만큼 크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내가 어떻게 잡든 간에 C 값을 내가 잘 택하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리만썸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리만 적분 불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리만 적분에서 못한 적분인 이상 적분이라는 걸 새로 정의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a부터 무한대까지도 사실 근데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예를 들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적분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리만 적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분할을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뭐 분할을 대충 정의한다 쳐도 직사각형 자체가 넓이가 안 나오겠죠. 어떻게 넓이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가는데 가로의 길이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어차피 리만 적분이 당연히 불가능했어요. 타입 1에서는 당연히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케이스였고 타입 2에서는 리만 적분을 정의할 수 있긴 한데 리만적분이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그 경우에는 이상적분이라고 해서 새로 정의된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뭐가 알려져 있냐면 리만적분 가능하면 함수가 6개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리만 인테그러블 하면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면 f는 바운디드다 6에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6에 대해서는 우리 수열의 극한 어, 이거 끝나고 바로 아마 수열의 극한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이거 끝나면은 우리 수열의 극한 바로 배우거든요. 그때 우리 정의를 할 텐데 수열에 대해서 유계성이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 대충 말하면 유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음의 무한대로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면 무조건 유계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가고 음의 무한대로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사실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석개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개념이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설명을 약간 어렵게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2번부터 볼까요? 자, 곡선 y는 루트 x분의 1의 밑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루트 x분의 1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0부터 1까지 이 밑넓이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1 dx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쵸, 정의대로 하려면 리미트 c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죠? 인테그랄 0 c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1 dx를 보면 된다 이거죠. 루트 x분의 1을 적분을 해주시면 2루트 x잖아요. 그래서 1 대입한 것에서 c 대입한 거 빼시면 리미트 c가 0 플러스로 갈 때 2 빼기 2루트 c인데 c가 0으로 가니까 2로 가죠. 그래서 그 넓이는 2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이 극한이 상당히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2루트 x라 쓰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뺀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2 빼기 0이니까 2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0으로 갈 때 만약에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예제 2번 했고요. 자, 유제 2번, 유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적분이 수렴하는지 판정하고 수렴한다는 그 값을 구하시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x분의 1 dx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ln 1-x로 적분이 되고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뺐을 때 수렴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1 대입하시면 0이에요. 0 대입하면 죄송해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ln 0이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근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수렴하지 않습니다. 1에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상적분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1의 3분의 2승 분의 dx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x-1의 3분의 2승 적분해주면 x-1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니까 3분의 1 쓰시고 3 대입한 3을 이렇게 앞으로 써주시면 우리 부정적분이 구해지죠. 3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됩니다. 3 대입하시면 3 세제곱근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시면 0 대입하시면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거 갑자기 마이너스의 3분의 1승인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쓰지 말고 우리 체크를 하고 쓰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0부터 3까지 0에서도 사실 정의가 되고 3에서도 정의가 되지만 0부터 3까지 적분 구간 내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1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0부터 1까지 x-1의 3분의 2승 분의 dx 그리고 1부터 3까지 x-1의 3분의 2승 분의 dx 이렇게 쪼개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쪼개고 보세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3에 3 곱하기 x-1의 3분의 2승 3분의 1승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x-1의 3분의 1승에 3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죠. 자, 1 대입하시면 0이죠. 네, 0이에요. 0 빼기. 자,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 곱하기 세제곱근이고 1 대입하면 0이죠. 네, 그래서 3 플러스 3의 세제곱근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는 1에서 이렇게 점근선을 갚는 이런 함수잖아요.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 손이 이렇게 떨려.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0부터 3까지면 이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왼쪽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고 1부터 3까지 넓이 구해서 둘이 더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루트 x 분의 dx를 구하시오. 자, 지금 x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은 적분 구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자, 1 플러스 x 루트 x를 적분하셔야 되는데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루트 x를 t라고 치환하는 게 좋겠죠. 루트 x를 t라고 치환하면 2루트 x분의 1 dx가 dt가 되니까 루트 x분의 1 dx를 2dt라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dt 하시고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루트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0일 때 t도 0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t도 무한대로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 아크탄젠트 t에 대해서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크탄젠트 t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수렴하고요. 그죠? 0 대입하면 0이니까 정답은 파이다.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r의 4승분의 4r dr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치환을 하면 되겠죠. 자, r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r dr이 d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죠? 1에서 물론 정의가 안 돼요. 그치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루트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에 2r dr이 dt니까 2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아직도 이제 이상 적분이에요.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치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함수의 극한을 어차피 취하는 건데 그 치환해서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하는 거라서
뭐 1로 가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1로 간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굳이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뭐예요? 우리 리미트 c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루트 1 마이너스 r의 4제곱분의 4r dr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면 여기선 t라고 치환할 수 있죠. 그럼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dt가 되잖아요. 그럼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0부터 c 제곱까지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c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c 제곱이 1로 가니까 물론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긴 하죠. 근데 여튼 그러니까 부호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c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c 제곱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호가 이게 방향은 바뀔 수도 있겠으나 여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를 계산하는 거나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2dt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적분이 되죠. 이 아크사인 t가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 대입한 것을 0 대입한 거 빼면 되는데 아크사인 1은 얼마냐면 2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0 대입하시면 0이니까 정답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 2-1번 했고 이제 마지막 유제 2-2번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상적분이 수렴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ln x의 p승분의 dx. 자, 이거를 구해 봅시다. 자, 1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죠. 1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제외하고 1부터 2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ln x를 t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을 하시면 x분의 1 dx가 dt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부터 ln 2까지 그죠? 괜찮죠? t의 p승분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t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이거 언제 수렴한다 그랬죠? 아, 이거 안 했구나. 하셔야겠네요. 해볼게요. 자, t의 p승분의 1이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t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1의 t의 1 마이너스 p승이라고 쓰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p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p가 1보다 클 때, p가 1보다 작을 때, p가 1일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자, p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p가 1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되는데 p가 1일 때는 lnt가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ln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는 거고 ln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는 거고 ln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해볼게요. p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이제 분모에 t가 들어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t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될까? 그죠? 이 t가 0으로 갈 때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분자는 무한대로 가요. 자, 0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0부터 ln2까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t가 0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요. 음의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로 가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p가 1보다 크니까 앞에 있는 게 음수니까 음의 무한대로 전체적으로 가는데 그걸 빼주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요. ln2를 대입하는 건 당연히 수렴하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p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가 0으로 가죠. tl-p승이 0을 대입하시면 0으로 가요. 왜냐면 p가 1보다 작으니까 이게 분자에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p가 0이면 t가 나오잖아요. t가 0으로 갈 때 t는 0으로 가죠.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0이 나옵니다. 수렴하는 케이스가 되어 있고 ln2를 넣어주시면 1-p분의 ln2의 1-p승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p가 1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t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죠. t가 0 플러스로 갈 때 lnt는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를 빼주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수렴하도록 하는 p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인테그랄 2부터 무한대까지 x, ln x의 p승분의 dx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치환을 해볼게요. lnx를 t라고 치환하시면 인테그랄 ln2부터 무한대까지 t의 p승분의 dt가 돼. 이건 아까 외우라 그랬죠.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수렴하도록 하는 p의 범위는 1보다 클 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제 1-2번, 유제 2-2번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t의 p승분의 1을 그려보면 y는 x의 p승분의 1을 그려보면 아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를 보는 거냐면 이 넓이를 보는 거고요. ln2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색칠해 볼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1번이 되겠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 이게 2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P가 1보다 클 때는 2번이 수렴하게 되는 거고 그죠? P가 1보다 작을 때는 1번이 수렴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P가 1일 때는 1번, 2번 둘 다 발산하죠. 괜찮나요? 네, 이런 좀 특징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해보시면 좋죠. 재밌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함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적분 관련한 계산 문제들은 다 했고 이제 우리 비교 판정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상적분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겠죠. 아까도 봤지만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괜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까 그것만 관찰을 해도 우리 아까 오차 같은 것도 계산을 해서 우리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 부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정적분들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걸 판정할 수 있는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